안녕하세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법무법인 설린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의 대책 네 번째 시간, 공인중개사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법에 정한 대로 어떤 금지가 있으며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들이 임대인을 통해서 보증금을 달라고 또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임대인에겐 자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없고, 이때 중개사들이 공제증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죠. 그래, 그 공제증서에 기해서 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해 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소송도 있었고요. 이 사례들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으려면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면책수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따로 스캔 파일로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요. 자,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임차인들 대부분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임차인이었을 때도 그 내용 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물건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만 봤지 이런 내용 확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보다 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 임차인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막연히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안전을 우리에게 담보해 주지 않을까라고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는 것보단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집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중개사들에게 물어보는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게 또 그 사람을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여서 못 물어보는데, 그래서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전세 시장이 침체가 됐죠. 예전에 저희들도 제가 전세를 살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에 들어갔으면 1년 있다가 1억 2천 되고, 그 다음에 1억 3천, 1억 4천, 어떤 데는 막 올라가는데 제한이 없거든요.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입자가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다 안 해도 그냥 사고가 없이 잘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입자가, 나는 1억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 세입자는 7천, 8천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2천이나 3천을 자기 돈을 마련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빌라왕, 전세왕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없이 빌라를 수백 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다운될 때는 전혀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중개사가 너 중개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라고 하지만, 중개사들이 여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나 이런 내용 다 기재했어요 라고 하면서 소송에서 딱 나오면 거의 패소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1억, 2억 이 정도 되는 금액의 전세금을 계약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또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1억, 2억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자기 돈 1,000, 2,000 정도 준비해 가지고 있고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실수를 많이 합니다. 꼼꼼히 따져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분들이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보면 탐이 나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저 그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전세 사고가 보증금을 회수해주지 못하는 사고가 났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중개사의 설명 의무의 범위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원룸의 경우 그리고 공동담보의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룸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등기부상에 있는 집인데 여러 세대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가구 주택들은 등기부에 몇 집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세대 주택은 빌라죠. 그거는 각 세대마다 독립되어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나 그리고 근저당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룸인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집이 살고 있는지 안 나와 있고 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원 그리고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개인들이 옛날에는 없다가 최근에 법에서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걸 알 수 있다고 세입자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이 직접 알려주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공동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각 등기마다 저당권이 얼마다라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의 이것이 시세고 뭐 근저당권에서 차지한 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보증금을 얼마를 내가 설정해야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면책수단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내용이 있지만 구두로는 다르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차인들이 수줍게 물어보죠. 이거 회수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중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이 집 말고도 다른 세대하고 있는데 집이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거액 1억, 2억을 대출해서 넣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면 중개인이 하는 말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다 적혀 있는데 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배신이라는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루는 사건들 소송에서 너무나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세입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원룸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알아봐야 되고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법무법인 설린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